안녕하세요. 황혼 청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늘 비슷했다.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대충 커피를 내렸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 아니, 어색함에 익숙해진 시간이라고 해야 맞을지도 모른다. 예순이 넘으면 부부 사이라는 건 그런 게 되는 모양이다. 숨쉬듯 함께 있지만 서로의 숨결은 느끼지 않는 상태. 오늘도 산가? 남편이 리모컨을 누른 채 물었다.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등산에 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산에 가는 이유가 정말 운동이기만 했다면 이렇게 가슴이 먼저 반응할 리 없었다. 배낭을 매기 전부터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머리카락을 괜히 정리하고 등산복의 지퍼를 어디까지 올릴지 잠시 고민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걱정도 관심도 아닌 중립적인 문장. 나는 그 말이 편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허전했다. 한때는 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내가 더 낯설었다. 현관문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아직 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계절. 숨을 들이마시자 폐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등산의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9시까지 주차장 집결. 그 아래에 별다른 말 없이 올라온 한 줄. 조심해서 오세요. 이름 석자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라는 걸 굳이 답장을 할 필요는 없었다. 매번 그랬으니까.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 서로 안부를 묻고 간식을 나누고 오늘 코스를 이야기하는 평범한 풍경. 겉으로 보기엔 여느 중장년 등산 모임과 다를 게 없었다. 웃음소리도 있었고 농담도 오갔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 사이를 훑으며 자연스럽게 한 곳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를 발견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낭끈을 조정하고 있는 남자. 등산복 차림의 63. 특별히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선이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건 그의 눈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용하지만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눈. 무언가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대신 한번 마음을 두면 깊게 파고드는 눈빛.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나를 봤다.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심장이 괜히 빨라졌다. 네. 나도 짧게 대답했다. 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는 평범한 인사처럼 보였겠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깔려 있었다. 산에 오르기 전 준비 운동을 하면서도 나는 자꾸 그의 존재를 의식했다. 누가 봐도 티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 하나, 숨 고르는 소리 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이러면 안 되지.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생각과 마음은 늘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지금의 삶이 완전히 불행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이유를 나는 이제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이 산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나로 있고 싶었다. 등산로 입구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걸음을 옮겼다. 숨이 차오르면서 말수도 줄어들었다. 나는 일부러 속도를 조금 늦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가 내 옆으로 왔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생각보다 낮고 차분한 음성.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골랐다. 네. 잠깐만 쉬면 될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는 손짓처럼. 잠깐 망설였다. 정말 잠깐. 그리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손이 닿는 순간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잡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등산 중 흔히 있는 장면처럼 보였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짧은 접촉이 내 안에서 얼마나 크게 번졌는지를. 손을 놓고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의 산은 어제와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오르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람들 사이의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졌다. 젊은 사람들은 앞서 나갔고 나처럼 숨이 조금씩 가빠지는 사람들은 뒤처졌다. 나도 모르게 속도가 느려졌고 그럴수록 그의 발걸음은 나와 비슷해졌다. 일부러 맞춘 건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우리는 어느새 나란히 걷고 있었다. 이 코스 오랜만이네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등산 중에 하기엔 특별할 것 없는 말.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게요. 작년 가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다. 괜히 떨리는 게 들킬까봐 일부러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봤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봄빛이 등산로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런 소리들 사이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일정하고 깊은 호흡.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다. 천천히 가세요. 그가 말했다. 나를 향한 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괜찮아요. 괜히 고집을 부렸다. 사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 상황을 끊고 싶지 않았다. 그와 나란히 걷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에게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가 크게 다가왔을까? 조금 더 오르자 경사가 가팔라졌다. 숨이 확실히 가빠졌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려 했다. 그 순간 발이 살짝 미끄러졌다. 조심. 그의 손이 다시 내 팔을 잡았다. 이번에는 손끝이 아니라 팔꿈치 위쪽. 힘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지탱해주는 손길이었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몸의 균형은 금세 잡혔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무 가까웠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순간 이 산속에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이 아직 팔에 닿아 있다는 걸 그제야 인식했다. 아주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떼었다. 그 짧은 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놀라셨죠?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놀란 건 사실이었지만 불쾌한 쪽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다. 그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아까와는 뭔가 달라져 있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서로의 존재가 더 선명해졌다. 발걸음 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숨소리까지 모든 게 예민하게 느껴졌다. 요즘 자주 나오시네요.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반쯤은 진심이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역할들만 남아있는 곳.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들 사이에서 나라는 사람은 희미해져 있었다. 산에 오면 좀 다른 기분이죠.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다. 이렇게 솔직한 말을 꺼낼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크지 않은 하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미소였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 한마디에 묘한 공감이 생겼다. 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산에서는 잠시 내려놓고 있다는 걸.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세졌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트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정상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간식을 꺼내고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들렸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금 떨어진 바위 근처에 앉았다. 완전히 둘만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한가운데도 아니었다. 애매한 거리.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닮은 위치였다. 이거 드세요. 그가 배낭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내밀었다. 포장이 조금 구겨진 흔한 간식. 괜찮은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받았다. 그의 손에서 내 손으로 옮겨오는 순간 또다시 손끝이 스쳤다. 이번에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당 떨어질 때 좋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포장을 뜯으며 웃었다. 등산회에서 이런 배려받으니까 이상하네요. 이상합니까? 그가 묻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풍경을 바라봤다. 나도 그의 시선을 따라 도시 쪽을 내려다봤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였다. 집도 사람도 내가 짊어지고 있던 고민들도.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산에서 내려가면 나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다는 걸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보다 그의 옆모습이 더 오래 눈에 남았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조용했다. 사람들은 이미 사진을 찍고 간식을 먹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듯 했고 하산길에서는 각자 발밑만 보며 걷기 바빴다. 말소리는 자연스럽게 줄었고 산은 다시 자기 목소리를 되찾았다. 바람소리,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 그런 소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나란히 걷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정상에서보다 더 긴장이 됐다. 올라올 때는 숨이 차서 정신이 없었다면 내려올 때는 숨이 고르니 마음이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또렷해진 마음은 자꾸 그를 향했다. 방금 전까지 나눴던 짧은 말들, 손이 스쳤던 순간들, 눈을 마주쳤던 찰나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괜히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스스로를 타이르려 해도 마음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다. 내려오는 길은 완만했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흙길 위에 작은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낙엽이 쌓인 곳은 미끄러웠다.
나는 괜히 발을 헛디딜까봐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가세요. 그가 또 말했다. 아까와 같은 말이었지만 느낌은 달랐다. 걱정인지 배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네. 이번에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속도를 조금 더 늦췄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앞사람들과의 거리가 더 벌어졌다. 뒤를 돌아보니 몇몇 사람들은 이미 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었다. 우리 둘 사이에 낀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요즘 산에 오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가 불쑥 말했다. 앞을 보며 던진 말이었다. 나를 보지 않았지만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저도 그래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이쯤 되니 더 감출 이유도 없었다. 집에 있으면 생각 안 해도 될 일들까지 떠오르죠.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했다. 집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정해져 있어서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을 덮어버렸으니까. 하지만 산에서는 다르다. 몸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오히려 비어간다. 비어진 자리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괜히 긴장됐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산이 좋습니다. 말은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뒤에 붙지 않은 말들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를 흘끗 봤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무언가를 삼킨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금 더 내려오자 나무들이 빽빽해지면서 길이 그늘졌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공기가 더 차가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등산복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느껴졌다. 나는 팔을 살짝 움츠렸다. 그가 그 모습을 봤는지 배낭에서 얇은 바람막이를 꺼내 들었다. 이거 입으세요. 괜찮아요. 본능적으로 거절부터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옷을 입는다는 건 괜히 선을 더 넘는 것 같았다. 바람이 차서요. 잠깐만이라도. 그의 말투는 강요가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제안.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그가 바람막이를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직접 입혀준 건 아니었지만 어깨를 스칠 만큼 가까웠다.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일부러 오래 두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떼지도 않았다. 감사해요. 내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 걸 나 스스로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바람막이 안쪽에는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걸 의식하는 순간 괜히 숨이 깊어졌다. 이건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었다. 나는 괜히 앞만 보고 걸었다. 그를 바라보면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나를 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내가 먼저 말했다. 뭘 말하든 듣겠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내려가면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 그렇겠죠.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말을 흐렸다. 더 이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그래도 뒤에 어떤 말이 붙을지 나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듣고 싶으면서도 듣기 두려웠다. 길이 조금 더 좁아졌다. 앞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잠시 동안은 정말로 우리 둘만 이 산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발밑의 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이번에는 그가 확실하게 나를 붙잡았다. 팔이 아니라 허리 쪽.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었겠지만 그의 손은 분명히 내 허리에 닿아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네. 나는 겨우 대답했다. 그 역시 놀랐는지 바로 손을 떼지 못했다가 한 박자 늦게 놓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미안합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더 빨리 말했다. 어색함을 덮으려는 것처럼.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전보다 더 진해졌다. 말이 없는데도 서로의 존재를 계속 느끼고 있었다. 내려오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이 감정은 어디까지 허락해도 되는 걸까? 산 아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주차장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현실이 다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막이를 벗어 그에게 건네주면서 나는 잠시 손을 놓지 못했다. 고마웠어요.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별 말씀을요. 그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산 위에서보다 내려와서 더 선명해진 감정.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무언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웃음소리, 차 문 여는 소리, 다음 모임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들. 우리는 다시 등산의 사람들 속으로 섞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토요일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도.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산에서의 공기가 뚝 끊긴 느낌이었다. 흙 냄새와 나무 향 대신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귀를 채웠다. 산에서는 분명 우리 둘 사이에 어떤 고요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게 너무 쉽게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수고하셨어요. 등산의 총무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웃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는 다음 코스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벌써 막걸리 얘기를 꺼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어딘가 어색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산 중턱쯤에 남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 옆에 서 있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도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 방금 전까지 허리에 닿았던 그의 손이 자꾸 떠올라서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됐다. 차로 가세요? 그가 먼저 물었다. 네. 혼자 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아쉽다는 말도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다. 만약 아무렇지 않게 같이 가실래요? 라고 했다면 나는 더 쉽게 정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선을 지켰고 그 선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배낭을 정리하며 시간을 끌었다. 바로 차로 가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 아내로, 엄마로, 아무렇지 않은 여자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듯한, 하지만 내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남편의 얼굴, 아이의 얼굴, 토요일 오후의 일정,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묘한 설렘. 잠깐이면 괜찮아요. 결국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기도 했다.
주차장 근처에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다. 등산객들이 많이 들르는 곳이라 내부는 소박했지만 창가로 보이는 산의 풍경이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마주 앉자마자 아까보다 더 긴장됐다. 산에서는 나란히 걷기만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앉으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네. 그는 주문을 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걸어 내려왔던 산길이 저 멀리 보였다.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일들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졌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그가 물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서 오히려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네. 생각보다요. 저도요.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젊은 사람의 웃음도 아니고 능숙한 남자의 웃음도 아닌데 묘하게 편안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묻어있는 웃음. 커피가 나왔다. 우리는 각자 한 모금씩 마셨다. 잠시 침묵. 하지만 아까 산길에서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 침묵에는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을 고르고 있는 느낌이 있었다. 등산회는 오래 다니셨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3년쯤 됐어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집에 있으면 제자리가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을 하고 나서 조금 놀랐다. 이렇게 솔직한 말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다들 산에 오는 거겠죠. 그의 말에 묘한 위로를 받았다. 산에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운동이나 취미가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까 넘어질 뻔하셨을 때 그가 말을 꺼냈다. 나는 괜히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괜찮으셨죠? 네. 덕분에요. 제가 너무 갑자기 잡아서. 아니에요. 나는 바로 말을 끊었다. 그 순간을 다시 끌어올리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고마웠어요. 진짜로.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다행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다행이라는 말. 마치 나에게 고마움을 받고 싶었던 것처럼. 커피를 다 마셔갈 즈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현실이 확 끼어들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부러 무음으로 넘겼다. 괜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가셔야 하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말을 흐렸다. 사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았지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존재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탁처럼 들리지 않게, 하지만 분명한 초대였다. 아마 올 것 같아요. 내 대답은 확신도 부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는지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카페를 나서며 우리는 다시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차 앞에 도착하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쯤에서 헤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더 깊어질 것 같았다. 오늘 감사했어요. 그가 말했다. 저도요. 차 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다. 이건 고백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산에서 시작된 감정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 나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백미러에 그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또렷해졌다.
토요일의 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불을 켰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없는 기분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왔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리모컨을 든 손, 무표정한 얼굴. 내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모습. 다녀왔어요. 형식적인 인사였다. 그의 대답도 짧았다. 그게 우리 사이의 전부였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생활의 리듬. 특별히 싸우지도 그렇다고 애틋하지도 않은 관계.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상태. 나는 괜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숨을 한번 고르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살짝 상기된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나는 달라 보였다. 피곤해야 정상인데 눈빛이 살아있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마음 한쪽은 아직도 능선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자 몸이 조금씩 풀렸다. 그런데 물소리 사이로 자꾸 다른 감각들이 떠올랐다. 바람막이 안에 남아있던 그의 체온, 허리를 잡아주던 손의 압력, 커피를 마시며 마주쳤던 시선.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소한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은 솔직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피부를 스치자 괜히 숨이 깊어졌다.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산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샤워기를 끄고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괜히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더 깊어질 것 같아서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남편은 어느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이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곤 했다. 거실에 혼자 남자, 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특별히 할 일은 없었다. 그런데도 손은 계속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등산의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올라왔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 풍경 사진, 웃고 있는 사람들. 나는 사진 속에서 나를 찾았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사진 속 웃음과는 다른 종류였다. 그의 모습도 보였다. 단체 사진 맨 끝에 서 있었다.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 보였다. 산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 그대로였다. 괜히 사진을 확대해 봤다가 다시 줄였다. 이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내가 우스워 보이기도 했다.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평소라면 익숙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을 소리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다. 다음 주에도 갈까? 단순히 산에 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망설여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과 함께 느꼈던 나 자신이 문제였다. 산에 오르며 숨이 차오르던 순간, 내려오며 느꼈던 긴장, 커피를 마시며 나눴던 시선.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오랜만에 여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일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산을 향해 있었다. TV에서 등산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자
괜히 채널을 돌렸고 마트에서 등산용 간식을 보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남편이 물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 아니, 왜? 그냥.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질투라도 관심이라도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수요일, 목요일.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분주해졌다. 금요일 저녁 등산의 공지가 올라왔다. 이번 주 토요일 코스 안내. 예상 시간 준비물.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참석 버튼을 눌렀을 텐데 이번에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가지 않으면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까? 아니면 더 크게 남을까? 산에 가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결국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참석을 눌렀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큰 결정을 내린 것처럼 그 순간 개인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그였다. 이번 주도 오시네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참석 버튼을 눌렀다는 걸 보고 바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 사실이 묘하게 설렜다. 네. 몸이 덜 뻐근해서요. 괜히 핑계를 댔다. 산이 좋아서라는 말은 아직 하고 싶지 않았다. 다행이네요.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정중한 말투. 하지만 그 끝에 붙은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토요일의 산은 이미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이번보다 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토요일 아침 공기가 지난주보다 차가웠다. 새벽에 비가 살짝 내렸는지 아파트 주차장은 아직 촉촉했다. 등산화를 신으며 잠시 망설였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신발끈을 유난히 단단히 묶었다. 오늘은 괜히 더 신경이 쓰였다. 옷도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한 걸 골랐다. 누가 볼까 봐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였다. 집을 나서기 전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토요일 아침이면 늘 그렇듯 늦잠을 자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늘은 오히려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집합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지난주보다 얼굴들이 더 익숙해 보였다.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갔다. 그런데 시선은 자꾸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스스로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지난주와 똑같은 인사인데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웃었다. 나도 모르게. 그가 그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오늘 코스는 지난주보다 조금 험했다. 초반부터 경사가 있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줄로 늘어서기 시작했다. 나는 중간쯤에 섰고 그는 내 바로 뒤에 있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하지만 그의 발걸음 소리와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은 가까웠다. 지난주보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이 더 긴장돼 있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조금 오르자 숨이 차올랐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물을 마셨다. 그도 같이 멈췄다. 굳이 맞춰준 건지
그냥 쉬려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실 자체가 묘하게 위로가 됐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대화. 그런데 이번엔 그 말이 더 자연스럽게 들렸다. 어색함이 줄어든 자리에는 대신 묘한 친밀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앞 사람들과의 간격도 벌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나란히 걷고 있었다.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인데 느낌은 전혀 달랐다. 그때는 조심스러웠다면 지금은 서로를 의식하는 게 당연해진 상태였다. 이번 주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다. 산 이야기도 날씨 이야기도 아닌 질문. 그냥 평소랑 비슷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산 생각은 좀 나던데요.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저도요. 나도 솔직해졌다. 이쯤 되면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혔다. 그 소리 사이로 우리의 대화가 섞였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리듬이었다. 중간 쉼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같은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있었지만 이 벤치만큼은 조용했다. 나는 장갑을 벗으며 손을 털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다. 손 차네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장갑을 벗어 내 쪽으로 내밀었다. 괜찮아요. 이번에도 본능적으로 거절부터 나왔다. 정말이요. 잠깐만이라도.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마음을 풀어버렸다. 나는 말없이 장갑을 받아 끼웠다.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다. 손을 쥐자 장갑 안에서 그 온기가 더 분명해졌다. 따뜻하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왠지 나를 더 오래 붙잡았다. 다시 길을 나섰다. 내려오는 길은 지난주보다 더 미끄러웠다. 낙엽이 쌓여 있었고 흙이 젖어 있었다. 나는 발을 디딜 때마다 조심했다. 그런데도 한 번 크게 미끄러졌다. 이번에는 더 확실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고 다른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받쳤다. 중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동작이었겠지만 그 접촉은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그의 팔에 잠시 몸을 의지했다. 괜찮으세요? 내 덕분에요. 서로 너무 가까웠다. 이번에는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숨이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조심해야겠네요. 그가 먼저 몸을 떼며 말했다. 하지만 눈은 아직 내 쪽에 머물러 있었다. 네. 그 후로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산 아래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하산 후 사람들은 또다시 흩어졌다. 이번에도 그는 커피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주차장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습니다. 단정한 말.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었다. 저도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괜찮으시면. 그는 끝까지 말을 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네. 짧은 대답. 하지만 확실한 약속. 차에 오르며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등산회가 아니라는 걸. 토요일에 사는 이제 나에게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길었다. 하산을 마쳤는데도 아직 오후였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평소처럼 삼삼오오 흩어지며 저녁 약속 이야기를 꺼냈다. 막걸리 한 잔, 파전 얘기, 다음 코스. 늘 반복되던 풍경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평범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헤어지면 오늘의 감정들이 너무 쉽게 사라질 것 같았다. 집에 바로 가세요? 그가 물었다. 이번엔 주차장 입구가 아니라 내 차 옆에서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움직인 덕분에 우리 주변에는 잠깐의 여유가 생겼다. 아마도요. 대답은 애매했다. 바로 가야 할 이유도 그렇지 않을 이유도 동시에 있었다. 그럼 근처에 잠깐 들를 때가 있는데 그의 말은 끝까지 문장이 되지 않았다. 재앙 같기도 하고 혼잣말 같기도 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눈빛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무례해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 어디요? 내가 물었다. 그 순간 이미 마음은 반쯤 결정돼 있었다. 산 아래에 조용한 찻집이 하나 있어요. 등산의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곳이라.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다. 등산의 사람들은 안 가는 곳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과 너무 잘 어울렸다. 잠깐이면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도 덜했다. 차를 각자 몰고 이동했다. 몇 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이 계속 뛰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룸미러로 그의 차가 따라오는 걸 확인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찻집은 정말 조용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인지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손님도 거의 없었다. 창가에 앉자 낮은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산에서 내려와서도 여전히 산 안에 있는 기분이었다. 여기 처음 오셨죠? 네.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 많으면 괜히 말이 줄어들어서요.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할 것들이 여기에선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았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에서는 침묵이 편안했는데 여기서는 그 침묵이 더 짙었다. 서로를 의식하는 공기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아까 하산길에서 그가 말을 꺼냈다. 네. 제가 잡은 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불편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어느 쪽도 쉽게 말할 수 없었다.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 낮아진 톤이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나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산에서 느꼈던 체온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등산에 왜 나오세요? 이번에는 내가 물었다. 지난주부터 계속 궁금했던 질문.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에 있으면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너무 정확했다. 내가 느끼던 감정과 너무 닮아 있어서. 저도 그래요. 나는 솔직해졌다. 이쯤 되면 더 숨기는 게 의미 없었다. 집에서는 늘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잖아요. 근데 산에서는 그냥 나예요. 말을 하고 나서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다. 그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거겠죠.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있었다. 잠시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햇살이 이동하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늘진 얼굴이 더 진지해 보였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나는 이번에도 먼저 허락했다.
여기서는 평소보다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알고 있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섭기도 해요. 내가 덧붙였다. 어디까지 솔직해져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는 내 말을 곱씹듯 듣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산 아래의 이 찻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 시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그를 봤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가야겠죠. 그가 말했다.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더 머물면 마음이 더 깊어질 것 같아서였다. 찻집을 나서며 우리는 잠시 멈췄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는 내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 거리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최대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도 고마웠어요. 저도요.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바라봤다. 짧지만 분명한 시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음 토요일도 산에 계실 거죠? 질문이었지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네. 이번엔 확실한 대답이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나는 알았다. 이제 토요일의 산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감정은 곧 결정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것도. 그 주 토요일은 유난히 맑았다. 하늘이 너무 파래서 괜히 마음이 더 불안해질 정도였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전날 늦게 들어와 아직 자고 있었다.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늘따라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산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다. 인사를 나누며 웃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그를 빨리 찾았다. 그리고 곧 시선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이 이전의 토요일들과는 다를 거라는 걸. 오늘 날씨 좋네요. 그가 말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였다. 그러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웃음이 자연스러웠다. 지난주에 느꼈던 흔들림이 오늘은 오히려 차분해져 있었다. 마치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산길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또다시 흩어졌다. 오늘도 우리는 나란히 걷게 됐다. 숨이 차오르기 전까지는 말이 오갔다. 날씨 이야기, 요즘 뉴스, 가벼운 농담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다. 말보다 더 많은 게 이미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요? 미경 씨 표정이요.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등산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가슴에 닿았다. 어떤데요? 결심한 사람 같아요. 나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맞아요.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는 표시였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간식을 나눠 먹고
웃고 떠들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바위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오늘은 일부러 거리를 좁히지 않았다. 지난주에 많이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바람의 목소리가 조금 흩어졌다. 저도요. 그래서 오늘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다. 저도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말은 단정했다. 떨리지 않았다.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더 소중해요.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말을 기다렸다. 그래서 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 산에서 이 토요일까지만. 그의 숨이 길게 내려앉았다.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 씨답네요. 그가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그래도 이 시간을 후회하진 않죠?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건 진심이었다. 이 감정 덕분에 나는 나를 다시 보게 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하산길은 조용했다. 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편안했다. 더 이상 애매한 기대도 흔들림도 없었다. 발밑을 보며 한 걸음씩 내려오면서 마음도 같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멈춰섰다. 오늘 잘 다녀가세요.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네. 선생님도요. 그를 그렇게 불러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이별에는 적당한 호칭이 필요했다. 차에 오르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다. 길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더 다가가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허전함보다 단단함이 먼저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자 여전히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남편의 TV 소리, 아이의 방문.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는 나 자신이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예전 같으면 외로움부터 떠올랐을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충분히 괜찮아 보였다. 토요일에 사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는 않았지만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남편도 자식도 모르는 토요일. 그 산에서 나는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상하게도 아주 편안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재미를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